저 장담하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로 끝이고, 이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은 각 학교별로 특징이 뭐고, 입학은 어떻게 되고, 학교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싱가포르 조기 유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오늘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혜연유학원의 데릭쌤입니다. 블로그는 데릭의 싱가포르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쭉 쓰면서 요즘은 저가 항상 가을, 겨울에는 못 써요. 못 쓰는 이유가 현재 대학 진학을 위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도움을 주느라고 블로그를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이제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PPT 자료는, 설명 자료는 한 1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1부 30분은 유치원 초등학생, 2부는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혜연유학원의 연역을 좀 나타나는데 199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30주년입니다. 30주년. 혜연유학원이라는 업계 자체가 30년 동안에 같은 브랜드로 같은 이름으로 간다라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침도 심하고 뭐 중간에 IMF도 있었죠. 금융위기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학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Why Singapore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 저 설명에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 싱가포르 서울 거리가 보통 6시간, 서울 인천에서 땅 출발해서 싱가포르 도착하면 정확히 6시간 20분 걸립니다. 반대로 싱가포르에 빵 타서 인천에 도착하면 5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으로 우리 아이를 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 경제력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싱가포르 보시면 현재 GDP가 우리나라 환산하면 저희 조그맣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2019년도.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목상 GDP가 3만 불 정도 됩니다. 정확히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 뭐 우리나라, 내가 여기 한국에 살아봐서는 아는데 도대체 싱가포르라는 나라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 6만 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거도 한 2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6만 불이라는 느낌, 강남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만 딱 떼놓고 GDP를 매긴다. 아마도 6만 불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에 좀 한 13년 정도 살다 와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싱가포르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현재 싱가포르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으셔도 이 강남 3구 정도의 의식 수준, 교육 수준, 문화 수준 정도가 싱가포르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싱가포르 잘났거나 뭐 강남이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비교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경제가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저게 중요하냐면 내 아이가 가서 살 부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큰 비용을 내고 간다면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특징 말씀드릴게요. 이 4가지 사진만 이해하신다면 싱가포르 사회 반 이상 이해하는 겁니다. 뭐 싱가포르 나는 잘 몰라요 하셔도 요 public, private 이 2가지 용어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다. 그렇고 싱가포르 가시거나 싱가포르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에듀케이션 제일 먼저 올라가죠.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공공성을 가장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각각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뛰어난 부분, 나는 솔직히 사교육을 왜 하세요? 간단해요. 내 아이가 동등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나만 처지는 것 같거든요.
퍼블릭 안에 다 묶어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립학교와 국제학교, 그렇지 않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옆에 집 아파트 보이시죠? 저게 HDB라는 일반 서민들 사는 아파트인데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도미니엄이나 개인주택을 산다. 프라이빗 영역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거의 개입을 안 해요. 너희들 사고 팔든 특히 외국인이 와서 사든 개입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입을 안 했냐면 말 그대로 여권 4번 한 장만 들고 가서 내가 저 집을 삽니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끝이에요. 네가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든 뭐 증빙할 필요가 없어요. 왜? 프라이빗이니까. 반대로 HDB라는 정부 아파트 살려면 여권 4번 하나 들고 가면 되나요? 네, 들고 가시면 돼요. 대신에 빠꾸 받죠. 입구에서 너 뭐 하는 애야? 집에 갑니다. 정말 저 HDB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 HDB에 사는 싱가포르 사람이 우리 동네 집값이 너무 올랐어. 오케이, 나도 팔래. 그러면 개인한테 거래가 안 됩니다. 내가 분양받은 HDB 본부에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럼 그러죠. 나는 10만 불에 샀는데 우리 동네 개인주택이 한 30만 불, 3배 올랐는데 나 이거 보니까 15만 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인들 거래라면. 안 그래요. 그래? 너 10만 불 샀잖아? 그러면 10만 5천이야. 옆에 이렇게 많이 올라고 그 옆에 얘기고 우리 동네 이렇게 가. 너 그럼 어떻게 할래? 이 HDB를 팔고 다른 HDB 받을래? 이 정도 퍼블릭한 부분은 엄격합니다. 세 번째, 병원 보이시죠? 병원 또한 엄격합니다. 저희 나라 영리병원 오픈한다 해서 뭐 제주도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이 적어도 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영리병원을 좀 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아이가 실제로 열이 새벽에 막 엄청나게 나서 그 아이를 뚱뚱한 아이를 들쳐업고 차로 몰고 가서 저 보이신 탄톡생병원 거기 응급실을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뭐 일단은 그 의자 앉혀놓고 접수를 하고 애걸복걸 했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레지던트가 나와서 잠시 열을 재고 나더니 잠깐만 기다려 하고 가서 1시간 반 후에 또 와서 또 기다리랍니다. 그러더니 둘째가 아빠 나 열 떨어진 것 같아. 괜찮아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왔어요. 전혀 처치를 안 해줘요. 그게 공공병원이에요. 왜? 공공병원에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피가 나거나 응급 상황 아니면 치료 안 해줍니다. 물론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시스템이 들어왔긴 했지만 이 얘기가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정말 신경을 안 써줘요. 파블릭으로 가시면 예를 들어 탄통생 가면 3시간 기본으로 줄 섰어요. 반대로 레플스 하스피털이라는 개인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그때도 우리 큰애가 PSL이라고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부 열심히 할 때예요. 아빠 나 허리 아파서 공부 못하겠어. 너무 아파. 뭐 어떻게 해요? 갔죠? 레플스 병원에 가면 정말로 호텔 로비에 그 진료실 지나서 올라가시면 호텔과 비슷해요. 정말 난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커피 하나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잘 차려 입은 간호사가 아니고요. 안내원이 와서 대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세요.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CT도 촬영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뭘 하나 찍어봤는데 근육이 놀란 거야. 미사기 힘 신경 안 써도 돼. 아주 공부 잘해. 정말 친절했어요. 오케이 하고 돈을 냈는데 95만 원 내더라고요. 정말 놀래서 잠깐 진료를 받았는데 95만 원을 냈어요. 우리 아들이랑 오면서 95만 원짜리 PC볼 하나 먹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퍼블릭 프라이빗이에요. 만약 우리 아이들 지금 싱가포르로 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MRT랑 버스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이제는 싱가포르도 MRT가 많이 정말
대부분의 동네 다 들어가고 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딱 두 가지, 빨간색이냐 그린라인이냐 3바퀴 돌리냐 1호선이냐 2호선 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저 MRT랑 버스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 90% 이상이에요.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이 정말 환승도 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소나타 하나 사는 게 우리나라 싱가포르 달러로 10만 불이 넘었으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됐죠. 그럼 기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소나타에 8천만 원 사냐. 소나타 가격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문제는 자동 차량 등록이죠. 번호판. 이게 COE라고 하는데 그 번호판을 구매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무나 사지 말아요 이거죠. 그만큼 퍼블릭, 프라이빗 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회라 보시면 되고, 오늘 하는 얘기들도 결국에는 공립학교냐 국제학교냐 저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으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저 더 이상 이 얘기 안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얘기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국내 환경, 싱가포르 환경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 아이가 가서 살 나라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환경이 우수한 나라로 가셔야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사회로 가니까. 뭐 언론에 비춰져 있겠지만 이건 저 나름대로 뽑아놓은 사진입니다. 저가 찍은 사진이고요. 왜 위에 사진 보시면 화살표가 저 산둥반도에서 쭉 한반도로 넘어오죠. 이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름, 가을 되면 저쪽에서 미세먼지 만들어서 어쨌든 자전축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양이 우리랑 상관없는 중국에서 바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뿌였습니다. 근데 밑에 사진 보세요. 밑에 사진이요, 저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동네 사진이었는데 저 뭉게구름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난 저게 왜 저렇게 맑을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사진 보시면 돼요. 사진.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산소 생산량이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 밀림입니다. 거기서 정말 매일매일 깨끗한 공기가 싱가포르 향해 옵니다. 그 싱가포르 평지예요. 그냥 왔다 들렸다 갑니다. 매일매일 깨끗한 공기가 와요. 야, 이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대신에 헤이즐 현상이라 해서 저쪽 유목민들이 이제 화전민들이 뭐 불을 내다가 이 연기가 이제 와서 좀 저 위에 사진 나올 때가 있는데 정확히 기억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경험을 안 해서 뭐 저 연기가 경험해 보세요. 그 정도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보내셔도 돼요. 충분히 보내셔도 되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 환경 좀 보여드릴게요. 옆에 왼쪽 위에 쭉 노란색 표 하나 보이시죠? 저게 평균 기온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쭉 아침 최고 기온 30도서부터 29도예요. 놀라셨죠? 최고 기온 저희 나라 한반도 어떻게 되나? 여름에 35도, 36도 금방 올라가요. 근데 평균 기온 보세요. 30도, 31도 안 넘어요. 밑에 보세요. 제일 낮은 거 23도, 평균 23도예요. 가장 더운 때가 언제냐? 싱가포르. 저 5월달이 제일 덥습니다. 25도. 저 때 공립학교 방학을 하는데 저희 나라에 열대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더워서 못 자는 거. 그거는 5월달 한 2주 정도예요. 그것만 벗어나면요 덥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금방 적응합니다. 왜냐? 집에 들어가나 학교를 가나 에어컨 빵빵하게 나옵니다. 대중교통 타도 정말 빵빵하게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덥다라는 느낌 크게 안 받아요. 근데 저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도 싱가포르에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환절기에 항상 감기. 나만 깨끗하게 애들 하면 뭐예요? 유치원 갔다 오거나 초등학교 갔다 오면 그 훌쩍훌쩍 시장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싱가포르는 그런 거 크게 없어요. 왜? 환절기라는 게 없잖아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덥다. 이거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다. 조기유학의 환경 일정한 기온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정말 이 얘기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한국에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재작년 여름에 뭐 했는데 작년 가을에 너 그때 비 많이 올 때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냐 이렇게 대화들 많이 하시잖아요. 싱가포르에 한 10년 사시잖아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 뭐 했는데 그때 이게 항상 날씨 일정하니까 정말 내가 기억하려고 적거나 특별한 사건 사고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돼요. 저 기온으로 기억이 안 된다라는 거. 그만큼 기온이 일정하다라는 거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밑에 사진 보시면 뭐 동그라미 있죠. 저게 어떤 사진일까요? 저거 정말 맞추시는 분 없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 파란색 한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저게 싱가포르이고요. 저 그려놓은 게 지진대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호주 위쪽 인도네시아 지진대 많죠. 근데 이게 쭉 그 실선으로 하나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진대인데 재밌는 건 인도네시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환상이죠. 언제죠? 쓰나미 한번 온 적이 있었죠. 저 그때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난리 났어요. 정말 동남아시아 난리 났는데 싱가포르요. 그 쓰나미가 오려면 수많은 인도네시아 섬을 타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까지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놀아도 쓰나미 왔다 뭐 경보 울리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 해변 없어요. 그 이스트 코스트나 센토사 가면 이제 해변이 있긴 한데 그 인공 해변이에요. 맨날 모래 때려봐 가야 돼요. 그만큼 해변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환경이 우수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지진대 없습니다. 지진대가 없다라는 거는 정말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옆에 무슨 뭐 많이 뭐 보이시죠? 그 동그라미 하나 보이시죠? 오른쪽. 이 사진 맞추시는 분 정말 저가 스타벅스 쿠폰 하나 드립니다. 없어요. 저거 10년간 태풍 경로를 표시한 사진입니다. 재밌죠? 필리핀 아예 없어요. 대만 없고요. 일본 없고요. 남한 살짝 보이죠? 근데 그 밑에 빨간색 저가 원 하나 그려놨죠? 하나 보이죠? 10년간 태풍 한 번 온 나라예요. 야, 진짜 자연환경 생각하면 난 진짜 솔직히 배 아파요. 싱가포르 저렇게 좋은 자연환경 갖고 있다라는 거. 솔직히 사회적인 거 뭐 정치적인 다 빼고 자연환경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나라가 잘 사는 거는 부지런하다. 민족성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저 동남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가 게으르다라고 배웠어요.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세요. 게을러도 돼요. 지금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 수렵하고 뭐 채집하고 논농사 짓는데 저희 나라 보세요. 저거 태풍 오죠. 뭐 사계절 있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동아시아 쪽은. 동남아 보세요. 안 부지런해도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은 이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실제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경우라 보시면 좋은 경우입니다.